안녕하세요. 대충아빠입니다. 거실형 텐트 또는 리빙쉘 텐트의 구성에 이어서 텐트의 스펙, 스킨 스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충 총 15개 회사의 제품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는 눈에 보이는 구성에 대해서 한번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스킨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스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에 앞서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앞서 설명드린 14개사, 15개사 제품들 중에서 거시가격 기준으로 110만원에서 한 60만원대까지의 제품이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고시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 할인 매장 등등등을 통한다라면은 뭐 한 10에서 20% 정도 할인이 된다라고 추측을 했을 경우에는 한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대 제품이 가장 많은 제품 수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무난한 가격대가 한 80만원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대는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대 제품이 이제 저렴한 가격의 거실형 텐트 또는 리빙쉘 텐트를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펙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자세하게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재 부분, 텐트의 본체, 이너 텐트, 그리고 플라이를 구성하는 소재, 스킨이죠. 소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소재 같은 경우는 원단을 얘기하는 거고, 데니어는 실의 굵기, 원단을 구성하는 실의 굵기를 의미하는 거고, 스레드 또는 덴시티는 뭐 밀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준이 되는 면적 내에 실이 얼마만큼 조밀하게 짜여져 있느냐, 뭐 이런 의미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쉽게 대충 베니어는 굵기, 스레드 또는 덴시티는 밀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소재 부분에서 폴리테피터 그리고 폴리옥스포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예요. 특별하게 면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나일론 립스탑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면과 나일론 립스탑은 10% 미만이 한 5%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90%는 폴리테피터 또는 폴리옥스포드를 사용합니다. 대한민국에 판매하고 있는 15개사 제품들 약 한 125개, 125개 제품을 분석한 건데요. 대충 폴리테피터, 폴리옥스포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본체 이너 플라이에. 그리고 폴리테피터와 폴리옥스포드를 비교한다라면 폴리테피터는 가볍다. 폴리옥스포드는 무겁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5에서 3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원단 자체의 무게의 차이는 제가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제 소재 전체적인 크기 그리고 중량을 봤을 때 한 15에서 3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폴리테피터는 저가형에 많이 쓰입니다. 폴리옥스포드는 중고가형에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폴리테피터는 내구성이 낮습니다. 옥스포드는 내구성이 높죠. 이거는 이제 밀도를 떠나서 데니어, 원단을 구성하는 실의 굵기 자체가 테피터는 얇고 옥스포드는 굵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내구성이 낮다 높다는 체감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저도 아직 폴리테피터 돔 텐트도 있고 폴리옥스포드 거실형 텐트가 있지만은 뭐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폴리테피터는 열 보존율이 낮다. 아마도 결로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옥스포드는 열 보존율이 높다. 결로가 낮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체감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다만 이제 결로라는 것 자체가 온도차, 외부 온도와 실내 온도의 온도 차이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얇은 스킨, 얇은 스킨, 이 결로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두꺼운 스킨인 폴리옥스포드는 그만큼 결로가 작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완전히 밀폐되는 구성이 아니거든요, 텐트는. 스커트와 스커트 사이, 그리고 벤틸레이션을 닫아주는 이제 덮개, 지프로 되어 있는 덮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개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기가 된다는 얘기거든. 환기가 되면 그만큼 결로가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텐트의 구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스킨만으로 결로가 높다, 낮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특히나 결로 같은 경우는 면 텐트, 면 텐트일 때 결로가 가장 적죠. 그 폴리테피터는 68 데니어 D, 68D와 75D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99%가 68D, 75D를 사용하고 있어요. 폴리옥스포드는 150D 그리고 210D를 사용하고 있지만 150D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리테피터, 데니어 말고 T, 덴시티 또는 스레드, 밀도를 표기하는데요. 185T 그리고 190T, 210T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덴시티, 스레드를 표기 안 한 제품들이 더 많습니다. 폴리옥스포드는 밀도값, 스레드 또는 덴시티를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고시된 정보만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폴리테피터 옥스포드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리스탑이라는 직조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폴리테피터 폴리옥스포드 원단에 더 굵거나 더 강한 원사, 실이죠. 실을 틈틈이 넣는 방식입니다. 리스탑이라는 건. 내구성이 강하다고 표현했지만 리스탑은 원단이 잘 찢어지지 않도록, 찢어지다가 강한 실을 만나면 안 찢어지도록, 이런 잘 찢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 잘 찢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스탑이라는 직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테피터의 리스탑은 폴리 리스탑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폴리 옥스포드 같은 경우는 폴리 옥스포드 리스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옥스포드에는 리스탑을 안 씁니다. 다만 국내에 판매한 제품들 중에 두 가지 제품이, 달랑 두 개의 제품이 폴리 옥스포드 리스탑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폴리 리스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스탑에는 50데니어, 68데니어, 75데니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구성이 강화된 거이기 때문에 일반 폴리테피터의 최소 수치 68D보다 더 낮은 50D까지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리옥스포드는 150D,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150D, 210D 를 사용하고 있고요. 한 개 제품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폴리테피터 리스탑 같은 경우는 190D, 210T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스포드는 당연히 스레드, 덴시티는 표기하지 않고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폴리테피터, 폴리옥스포드였습니다. 이런 테피터와 옥스포드의 강화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폴리옥스포드의 강화 버전, 면이 되겠죠. 면은 순수 100% 면이 있고 면 혼방이 있습니다. 면 혼방, 면과 폴리에스테르를 섞어 놓은 면 혼방이 있어요. 이런 면의 특징은 매우 무겁습니다. 진짜 무겁고 고가형, 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가형입니다. 내구성이 가장 좋고
두껍기 때문에 열 보존율도 굉장히 좋을 거고, 특히나 결로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결로가 없다는 건 면이라는 특성에 의해서 결로가 없다라기보다는 면 텐트 자체의 이제 발수라든지 방수의 효과 때문에 이제 스킨 안쪽 면에 코팅을 별도로 하진 않거든요. 방수 코팅을 안 해요. 발수만 하고 방수 코팅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이 텐트 내부에 있는 습기라든지 물을 면이 머금을 수도 있고 외부로 통과될 수도 있는, 코팅이 없으니까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결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까 말씀드린 순면이 있고 면원방에는 PC, 일반 폴리에스테르랑 코튼이랑 섞은 거, TC, 테트론사에서 만든 폴리에스테르 계열의 원단일 거예요. 참고로 그냥 이거는 T라는 거는 특정 제품의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C라는 표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는 면 비율 또는 면을 사용한 양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폴리테피터의 강화 버전, 가볍다라는 특성, 나일론 리스탑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하고 있는 거실용 텐트 또는 리빙실 텐트에서 나일론 리스탑 매우 가볍다. 고가형입니다. 내구성이 테피터보다는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나일론 리스탑 같은 경우는 40D. 나일론이 가지고 있는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폴리테피터 또는 폴리리스탑보다 더 낮은 베니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D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중 보면은 이렇게 대충 폴리테피터, 폴리옥스포드, 그리고 나일론 리스탑, 면, 가장 큰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무게. 힘이 약하시거나 정말 쉽게 텐트를 설치하고 철수하고 싶다라면은 폴리테피터 또는 나일론 리스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오토 캠핑에서 무거운 건 차가 하는 거지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폴리옥스포드 또는 면을 쓰셔도 돼요.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게 빼고는 일단 옥스포드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게가 크게 상관이 없다라면 옥스포드 쪽으로 가시는 게 맞으세요. 폴리테피터랑 옥스포드랑 가격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폴리테피터가 때로는 더 비싼 제품도 있어요. 이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본체 소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체는 플라이와 이너 사이에 있는, 이너를 덮고 있는 본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본체는 폴리옥스포드가 57%를 차지하고 있어요. 125개 제품을 조사했을 때 57%가 옥스포드를 사용하고 있고 28%가 폴리테피터를 쓰고 있습니다. 뭐 폴리스탑, 폴리옥스포드 리스탑, 나일론 리스탑, 코튼은 본체에는 사용한 제품이 없어요. 3m, 5m 기준의 텐트를 기준입니다. 본체에 사용되는 폴리옥스포드는 폴리옥스포드 150D가 74%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간혹 폴리옥스포드 210D, 완전 고가형의 210D를 사용하는 제품이 있고요. 이 폴리옥스포드 210D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브랜드는 콜맨, 노스피크, 폴라리스, 코베아, 스노피크에서 제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폴리테피터. 폴리테피터는 91%가 75D, 75데니어를 사용하고 있고 9%가 68D, 68데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8D 데니얼은 3개 제품, 125개의 제품 중에서 3개의 제품, 네스트2, 아이거, 버파르 이렇게 세 제품이 68D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요거 3m, 5m 이상의 제품들만 기준으로 해서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폴리테피터 75D, 75D는 이제 미고시, 정확하게 스레드, 덴시티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0T 13%, 190T 17%, 185T 3%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폴리테피터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이거는 대부분이 코베아입니다. 코베아. 폴리테피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 코베아에서는 이제 덴시티, 스레드를 표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고시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캠프타운도 간혹가다 제품 나오지만 미고시입니다. 그리고 소수인 폴리리스탑은 스노우라인, 콜맨, 스노우피크, 탑앤탑에서 제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보기 힘든 나일론 리스탑 6%를 차지하고 있죠. 나일론 리스탑은 코베아, 위오, 스노우라인에서 제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본체라고 한다라면 이너 텐트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벽면 그리고 지붕을 의미합니다. 이너본체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폴리테피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간혹 가다가 폴리리스탑 그리고 면원방, 면 소재를 사용하는 제품도 있어요. 면 소재를 사용하는 제품은 탑앤탑, 위오, 캠프타운, 폴맨에서 제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폴리테피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너본체 폴리테피터 중에서 68데니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간혹 가다가 75데니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68D 데니어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이너 텐트의 본체. 아까 설명드렸죠. 본체에 68 데니어를 사용하는 제품 3개 있다라고. 그만큼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쌀 수밖에 없는 거죠. 이너 텐트는 바람이라든지 뭐 외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구성이 약한 원단을 써도 무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너 텐트는 폴리테피터를 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폴리테피터의 68D 중에서 미고시 된 제품들이 더 많습니다. 스레드가 미고시 된 제품이 더 많고 75D도 마찬가지로 미고시 된 제품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미고시 된 제품이 많은 이유는 거실형 텐트 또는 리빙실 텐트를 가장 많이 출시하고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캠프타운 그리고 코베아에서 이 덴시티 또는 스레드를 표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고시 제품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즉 이너 텐트의 본체는 폴리테피터를 많이 쓰고 폴리테피터 68D를 가장 많이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품을 보시다가 간혹 보시다가 이거는 왜 이렇게 낮은 걸 쓰지? 대부분 이걸 보시겠죠? 낮은 걸 쓰지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게 무난한 수치, 무난한 스펙의 제품인 겁니다. 이너 바닥. 이너 바닥은 이너가 있고 바닥 부분. 땅과 맞닿는 바닥 부분. 이너 바닥은 모든 제품이 폴리 옥스포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폴리 옥스포드. 폴리테피터 사용하지 않습니다. 면, 뭐 이런 거 안 써요. 바닥 부분은. 그리고 폴리 옥스포드 중에서 150 데니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절반 이상이 폴리 옥스포드 150D이고 나머지 폴리 옥스포드
D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너 바닥은 이너 본체라든지 아니면은 텐트 본체에 비해서 폴리 옥스포드 150D, 폴리 옥스포드를 대부분 다 폴리 옥스포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사람이 이제 눕거나 활동할 때 바닥에 굉장히 큰 압력을 가하잖아요. 사람 체중 때문에 내구성이 좋아야 됩니다. 내구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폴리 옥스포드를 많이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폴리 테피터와 폴리 옥스포드의 내구성 차이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플라이 부분. 플라이는 본체 텐트가 있고 그 위를 덮는 플라이 또는 루프라고 불리죠. 플라이 부분은 폴리테피터가 절반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폴리테피터가. 폴리테피터라고 해서 이게 나쁜 스펙은 아닌 거죠. 그냥 무난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폴리 옥스포드가 한 16% 정도. 그리고 나일론 리스탑이 6, 8% 정도. 그리고 폴리 리스탑이 7% 정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1% 정도가 면혼방 제품에 쓰이거든요. 면혼방. 이건 제품 하나밖에 없어요. 네이처하이크의 슈퍼랜드 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슈퍼랜드에서 왜 플라이가 면원방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무난한 것은 폴리테피터가 무난하게 사용되고 있다. 간혹 가다가 폴리옥스포드를 종종 볼 수 있고 나일론 리스탑, 폴리리스탑은 간혹 가다가 볼 수 있는 스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수 코팅입니다. 방수를 위해서 폴리우레탄 코팅을 했고 방수를 위해서 발수 코팅하고 발수제 중에서도 이런 비싼 거를 썼다. 그래서 내수압을 얼마나 끌어올렸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텐트 본체에서 폴리우레탄 PU 그리고 내수압 그리고 발수 표기는 100% 있습니다. 없으면은 없는 제품이 있다라면 이거는 확인을 꼭 거쳐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본체의 스펙 표기 중에 테프론 TF라는 표기가 있어요. TF 테프론 코팅 또는 한글로 테프론. 이런 테프론은 발수제 중에서 좀 고가의 발수제를 사용했다는 의미로 테프론이라는 표기를 쓰는데 요거는 125개 제품 중에서 한 27% 정도가 테프론 코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너 본체 부분에 본체의 WP 표기는 대부분 있긴 하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방수를 위해서 PU 코팅을 했고 내수압 표기가 다 있기 때문에 방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WP 코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하든 안 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내수압이 있기 때문에. 이너 본체에서는 PU 코팅, PU라는 표기, 그리고 내수압 표기, 발수 표기를 약 14% 정도, 14% 정도의 제품만이 표기를 하고 있어요. 표기를 하더라도 내수압이 1000 이하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표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너 본체에는 제가 말씀드린 비가 오거나 바람을 맞거나 이런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구성이기 때문에 방수, 발수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너 바닥은 지면과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99%가 PU 코팅, 내수압, 발수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표기가 누락되거나 표기 안 되는 제품이 있긴 한데 거의 100%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방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에 방수 관련된 거, 이너 바닥에 방수 관련된 거 만약에 없다. 그럼 이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면은 불안하다 하고 걸러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너 바닥에 테프론 또는 초발수 코팅을 표기한 제품이 한 27% 정도 돼요.
27% 정도. 요거는 해도 그럼 안 해도 되지만 발수 코팅보다는 조금 비싼 코팅제를 써서 발수를 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플라이 부분도 99%가 PU 코팅, 내수압, 발수 코팅을 전부 다 표기하고 있습니다. 99.9%가. 한 개의 제품만이 안 하고 있어요. 어디? 네이처하이크, 슈퍼랜드에서 발수만 표기되어 있고 방수, PU 코팅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결국에는 본체, 이너 바닥, 플라이에는 방수, PU 코팅, 내수압, 발수 표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플라이 부분에서 테프론 사용하는 거, 초발수 또는 테프론 발수를 한 거는 11%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11% 정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기 드문 스펙인 거죠. 그리고 내수압 관련해서 본체의 내수압은 2000에서 3000이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서 내수압 3000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은 살짝 처지는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 경험상 크게 차이는 체감할 수 없는, 체감하려면은 뭐 집중호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체감하기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캠핑을 하기 힘든 환경이 처해야지만 이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보기 드문 4000, 내수압 4000인 제품은 스노우피크와 노스피크에서 제품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난 내수압이 무조건 높은 게 좋아. 불안해. 라고 하시는 분은 스노우피크와 노스피크의 제품을 찾으시는 게 맞죠. 플라이의 내수압. 내수압은 본체와 플라이가 내수압이 가장 좋아야 돼요. 이너는 뭐 그닥 좋아야 하기 때문에 플라이 내수압은 내수압 2000, 3000이 거의 비슷해요. 2000과 3000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31%, 32% 그렇죠. 3000에서 2000이 가장 많고 간혹 가다가 9000 이상의 제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탑앤탑, 폴라리스, 제드, 비바코. 이 플라이 부분의 내수압이 9000 이상의 제품의 특징은 플라이 부분에 블랙 코팅이 된 거예요. 블랙 코팅이 된 거 참고로. 이너 본체 내수압은 1000 이하가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이너 텐트 본체는 방수, 발수 이게 의미 없다라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너 텐트에 뭐 이너 텐트 본체에 방수, 발수될 때 와, 이거 좋네, 이거 스펙 좋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아, 있으면 있는 거구나.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전혀 우와 하실 필요 없어요. 이너 바닥은 지면과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중시 비가 이너 텐트 밑으로 들어오는 상황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내수압이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2000에서 3000을 써요. 2000에서. 2000이 가장 많습니다. 2000이. 이걸 좋게 생각하면은, 이걸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라면은, 이너 텐트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걸어다니거나 누워서 뒹굴뒹굴 했을 때 발생한 압력을 2000 또는 3000이 견딜 수 있는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본체나 이너 플라이에 있는 2000의 내수압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내수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나쁘게 본다라면은 그래도 걸어다니거나 뒹굴뒹굴 할 때 내수압은 3000 정도 돼야 된다라는 어떤 거시 정보가 있다라면은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125개의 제품의 이너 텐트 바닥은 절반 정도는 스펙이 저질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또 사용해 봤을 때는 바닥에서 물이 스며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물론 물이 고였을 때 이너 텐트를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제가 체감을 못할 수는 있겠지만 2000짜리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너 바닥은 방수포, 그라운드 시트를 깔죠. 깔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에는 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이너가 9000 이상의 내수압을 가진 거는 스노피크와 콜맨, 안타깝게 일본 제품, 해외 국내 제품이 아닌 해외의 제품 많이 내수압 9000 이상짜리를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약한다라면은 제품을 구매하실 때 스펙을 보실 때 본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름 없는 제품 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 직수입 제품 이런 거 봤을 때 내수압, 방수, 발수, 내수압은 본체 그리고 이너 바닥 그리고 플라이에는 꼭 있어야 되는 스펙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스펙. 그리고 테프론 그리고 초발수는 한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는 들어가는 구성 코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수압은 평균적으로 2000에서 3000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2000에서 3000 정도. 이너 본체는 내수압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너 바닥의 내수압도 2000에서 3000 정도가 무난한 스펙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걸 좋게 얘기하면은 내수압 2000, 3000으로 무난하겠구나. 왜냐? 125개의 제품, 15개사의 제품들의 절반 이상이 내수압 2000 또는 3000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내수압 4000, 9000, 9000 이런 거는 오버스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코팅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UV 코팅, 자외선 차단이죠. UV 코팅. UV 코팅은 전체 텐트의 48%, 절반 정도가 UV 코팅을 하고 있어요. 절반 정도가. 플라이 부분에서도 절반 정도가 UV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너는 당연히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UV 코팅을 안 하죠. 이너에 UV 코팅을 한다라면 이거는 진짜 뭐 하면 좋긴 좋은데 하면 좋긴 좋아요. 하지만 오버스펙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절반 정도의 UV 코팅을 하는 UV는 일반 UV 코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UV 프로라는 코팅제를 이용해서 UV 차단 코팅을 하는 게 한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부분에서는 이거는 뭐 UV 차단율을 기재하거나 뭐 이런 UV 차단 효율을 표기하는 게 한 2% 정도가 있긴 있어요. 전체 텐트의 절반 정도가 UV 코팅을 하고 있고 그런 UV 코팅에는 일반 UV 코팅 그리고 조금 고가인 UV 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플레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반 코팅이 절반이 넘고 UV 프로가 한 25%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UV 코팅을 하지 않고 있고 절반 이상은 UV 코팅을 하고 있고 UV 코팅이 필요한 듯 하긴 한데 저는 일단 체감해 본 적은 없어요. UV 코팅 된 거랑 안 한 거랑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긴 한데 체감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UV 코팅이라는 게 원단 소재에 따라서 UV 차단율도 다르고 원단 하부 쪽에 하는 PU 코팅 또는 뭐 피그먼트 코팅에 따라서 또 UV 차단율도 달라지는 거라서 이거 체감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피그먼트 코팅이 있습니다. 피그먼트 코팅. 피그먼트 코팅은 이 PU 코팅을 하면서 PU 소재, 폴리우레탄 소재에 검정색 안료를 넣어서 하는 거 아니면 뭐 특별한 뭐 안료를 넣어가지고 하는 코팅인데 이 피그먼트 코팅, 본체 피그먼트 코팅을 한 제품이 한 11% 정도밖에 없어요. 굉장히 보기 드문 텐트예요. 플라이에는 8% 정도, 피그먼트 코팅이 된 제품이 8% 정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보기 힘든 제품입니다.
피그먼트, 본체 피그먼트 코팅을 한 거는 레펙스, 카즈미, 노스피크, 위오, 스노피크에서 제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그먼트 코팅은 빛 차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냥 어둡다고 보시면 돼요. 본체에 피그먼트 코팅되어 있으면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두워요. 낮에도 랜턴을 켜셔야 될 정도로 좋습니다. 특히 이런 피그먼트 코팅은 봄하고 가을, 낮 시간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이런 계절에 굉장히 유용한 코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플라이에 피그먼트 코팅이 된 거는 스노피크, 카즈미, 폴라리스, 제드, 비바코에서 제품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본체에 피그먼트 코팅이 된 제품이 비싸고요. 빛을 차단해주는 효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비싼 거고, 조금 양보한 플라이에만 피그먼트 코팅을 한 제품이 본체 피그먼트 코팅된 제품보다는 더 쌉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난염 또는 방염 FR 제품 본체에 방염 처리된 제품은 12%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거예요. 그리고 이너에는 7%, 이너 바닥엔 6%, 플라이에 6%만 방염 코팅된 제품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난 정말 불안해. 불나는 게 무서워. 그러시면은 노스피크, 레펙스, 비바코, 폴라리스에서 제품을 찾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실리콘 코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실리콘 코팅하는 경우는 이 방수, PU 코팅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실리콘 코팅으로 방수 코팅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이 실리콘 코팅 자체, 실리콘이라는 그 자체의 이제 특성이 있겠죠. 뭐 UV 차단이라든지 방염, 불에 잘 안 타는 성질,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뭐 방수, PU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하지만 PU 코팅을 살짝 하는 경우도 있어요. 코비아 고스트 같은 경우처럼 살짝 하고 실리콘 코팅을 해도 되고, 뭐 이런 거는 제품의 3% 정도밖에 없습니다. 플라이에 실리콘 코팅 처리한 거는 1.6%. 정말 보기 힘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실리콘 코팅이 된 제품을 보고 싶다. 그러면 노스피크 그리고 코베아에서 제품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스펙에 대해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이거 뭐 이해시키기보다는 이제 보는 만큼 보고 아니죠. 보는 만큼 헷갈리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안다. 듯이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시야를 좀 더 넓혀드리고 지금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제품들의 스펙에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무난한 스펙이다 정도만 대충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시청 또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충 아빠였습니다.